네,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소득이 아주 많지 않으면 세금 걱정은 크게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정말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거죠? 아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갑자기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자꾸 들리는 걸까? 오늘 이 궁금증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왜 이런 변화가 오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내 세금은 과연 얼마나 오를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체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과 핵심 질문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찾아온 걸까요? 핵심은요, 2025년 말을 끝으로 그동안 고령층에게 적용됐던 여러 세금 감면 혜택들이 대거 종료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금 우산이 걷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세금 걱정 없던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아주 큰 흐름의 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소득세 하나 오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재산세는 물론이고요. 건강보험료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연쇄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5년 지금하고 2026년 이후를 딱 놓고 비교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핵심 변화인데요. 가장 큰 게 바로 연금소득공제예요. 지금까지는 연금으로 연 1,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냈는데 이제는 600만 원만 넘어가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와,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기준도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 낮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이제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기준으로 전면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부담이 확 커지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좋았던 혜택들도 사라지거나 줄어들어요. 현재 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고령자 소득공제가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될 예정이고요. 집 두 채 가지신 분들이 받던 재산세 감면 혜택도 줄어들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거예요. 알겠어. 바뀌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 세금은 얼마나 오르는 건데? 그렇죠?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감을 잡아보자고요. 자, 여기 67세 A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뭐 특별한 분이 아니라 공적연금으로 연 1,800만 원, 그리고 작은 상가에서 월세로 연 500만 원 정도 버시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히 뵐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요, 예전 같으면 세금 걱정 거의 안 하셨을 텐데 2026년부터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무려 연간 16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13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다음은 70세 B 어르신 사례인데요. 이 경우는 또 달라요. 소득은 딱히 없으신데 시가 7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계신 거죠. 요즘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소위 자산은 있는데 소득은 없는 분들이요. 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소득이 없으니까 그동안 건강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집 때문에, 자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기존에 0원이었는데 갑자기 연간 약 9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와, 정말 소득 없어도 세금 내는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째, 연금 받는 금액을 조절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받지 말고 세금 기준 안 넘게 쪼개서 받는 거죠. 간단하죠? 둘째, 소득 나누기. 나 혼자 다 받지 말고 배우자나 자녀 명의를 활용해서 세금 구간 자체를 낮추는 겁니다. 셋째,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불필요한 부동산을 좀 정리해서 기준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넷째, 이거 중요합니다. ISA나 연금저축 같은 절세 상품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제일 확실한데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 그러니까 세무사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몇 가지 팁을 더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거나 좀 미리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자산을 팔 때도 양도세를 제일 적게 낼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상속이나 증여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는 게 미래에 더 큰 세금을 막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들 딱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65세 넘으면 이제 예외 없이 모두 다 세금 오르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다행히도요. 이번 변화는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분들께 주로 해당되는 얘기예요. 소득이 비교적 낮은 분들은 기존처럼 여러 공제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막연하게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아니, 2026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죠? 아니요. 천만에요. 오히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연금 수령 방식을 바꾸거나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것 같은 조치는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나중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에 오는 이 세금 제도의 변화,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세금 폭탄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세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연금부터 자산,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꼭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든든한 노후를 위한 준비,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